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자, 오늘은요. 잘하면 세상을 구하고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투자금을 순식간에 제로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 극단적인 주식 하나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파미사처워드, 티커는 SCWO입니다. 이 회사가 뭘 하냐면요. 인류의 아주 오래된 골칫거리, 바로 영원한 화학물질을 완벽하게 없애버리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내걸었어요. 만약 이게 진짜 성공한다? 제2의 테슬라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화려한 약속 뒤에는요. 정말 아슬아슬한 재무 상태와 계속되는 지연이라는 차가운 현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위험천만한 도박의 모든 것에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영원한 화학물질 PFAS.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프라이팬 코팅부터 시작해서 방수옷, 화장품, 심지어 소방 거품까지 우리 생활 진짜 구석구석에 다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찬소랑 불소 결합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수백,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 안 사라지는 끔찍한 골칫덩어리입니다. 이게 몸에 쌓이면 암을 일으키고 생태계를 망가뜨리죠. 지금 전 세계가 이 PFAS 오염 문제 때문에 거의 전쟁을 선포한 수준인데요. 바로 이때 374 워터라는 회사가 우리가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하고 나타난 겁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은 세상을 바꿀 혁신일까요? 아니면 우리 투자자들을 홀리는 위험한 신기루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이 회사가 내건 정말 엄청난 기술적 약속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주가와 직결되는 차갑고 냉정한 재무 현실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회사의 운명을 확 뒤흔든 몇 가지 사건들과 최종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진짜라면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374 워터가 가진 비장의 무기, 그 핵심 기술이 도대체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초임계수 산화, 영어로는 SCWO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하죠? 근데 원리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초고성능 압력솥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물에다가요, 섭씨 374도 이상의 온도, 그리고 221바가 넘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면 물이 더 이상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제4의 상태, 이걸 초임계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이때 물이 거의 모든 유기물을 녹여버리는 무시무시한 용매로 변신합니다. 374 워터는 바로 이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인류가 만든 최악의 발명품 중 하나인 PFAS를 원자 단위로 다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만드냐? 완벽하게 무해한 물과 미네랄 그리고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 과정이 진짜 흥미롭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왼쪽에서 PFAS에 오염된 끈적끈적한 유독성 폐기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Air SCO라는 시스템을 한번 싹 거치고 나면 오른쪽처럼 깨끗한 물이랑 미네랄, 심지어 재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유해물질이 99.9999% 분해되는 거죠. 여기서 373 워터가 특히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 기술은 기존의 1, 2세대 SCO 기술보다 훨씬 낮은 온도와 압력에서 작동해서 더 안전하고 운영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인 3세대 SCO라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상용화의 핵심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이 왜 이렇게 폭발적이냐? 바로 타이밍 때문입니다. 기존의 PFS를 처리하던 방식인 소각은요, 잘못 태우면 더 유독한 물질이 나올 수 있고, 매립은 그냥 문제를 땅속에 묻어두는 거잖아요. 근데 SCWO는 완벽한 파교를 목표로 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국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는 겁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식수 안에 들어있는 PFS 농도에 대한 최초의 법적 기준을 만들었고요. 관련 정화 사업에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의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야말로 참실수화터를 위해서 거대한 시장이 판으로 깔리고 있는 셈이죠. 네, 기술은 정말 혁명적이고 시장 타이밍도 완벽해 보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랑 비전을 가졌어도 회사가 버틸 돈이 없으면 말짱 꽝이겠죠? 이제 장밋빛 청사진 뒤에 숨겨진 우리 투자자라면 반드시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밍해야 할 이 회사의 차가운 재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 희망적인 숫자부터 보시죠. 2025년 2분기,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해서 매출이 무려 1516%,
1516%나 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0이던 매출이 드디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찍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숫자는 그동안 진행해온 초기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증거고, 이 기술이 실험실을 넘어서 진짜 현실 세계에서도 먹힌다는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진짜 시작인가? 하는 기대를 품게 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죠. 하지만 바로 이 숫자가 그 희망을 와장창 깨트립니다.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마이너스 100%를 훌쩍 넘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 돈 1억 원을 가지고 1억 원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벌어들이는 돈보다 회사를 굴리느라 태워버리는 돈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1516%라는 경이로운 매출 성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이 회사의 생존과 직결된 치명적인 약점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 표를 보면 회사의 위태로운 상황이 더 자세히 보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약 3,4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0억 원도 안 되는 초소형주, 마이크로캡이에요. 이런 주식은 작은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고, 주가가 1달러 밑으로 오래 가면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분기 대비로는 폭발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오히려 40%나 줄었어요. 이건 안정적인 성장이 아니라 그냥 특정 프로젝트 매출이 일시적으로 잡혔을 뿐이라는 의미죠. 순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 하나는 2024년에 1220만 달러, 약 160억 원 정도 자금을 땡겨와서 당장 빚 걱정은 좀 덜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긍정적인 신호랑 경고 신호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최근 매출이 빵 터진 거랑 빚이 적은 건 분명 좋은 신호죠. 특히 WDS라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은 희망적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계를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고객 사업장에 설치해주고 폐기물 처리한 만큼 매달 돈을 받는 구독 모델 같은 거예요. 마치 정수기 렌털 서비스처럼요. 이게 성공하면 정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반대편의 경고 신호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높은 현금 소진율, 즉 돈 태우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 회사는 지금 확보한 자금이 바닥나기 전에 꾸준한 이익을 내야 하는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의 싸움이 바로 최근 몇 달 사이에 더욱 격렬하고 드라마틱하게 전개됐습니다. 회사의 운명을 그냥 뒤흔들어 버릴 만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거든요. 타임라인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타임라인이 진짜 투자자들 심장을 쥐락펴락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9월 8일 미국의 대형 환경 서비스 기업인 크리스탈 클린이랑 파트너십을 발표한 건 엄청난 호재였어요. 기술력만 있던 작은 회사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기업이랑 손을 잡은 거니까요. 그리고 29일 아까 말했던 안정적인 수익 모델 WDS를 공식 출시하면서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가장 중요한 첫 대규모 상용 프로젝트였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설비 배치가 또 지연됐다는 악재를 동시에 발표해버립니다. 바로 그날 터진 이 소식 하나가 모든 호재를 집어삼키면서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이후 10월 7일 회사는 부랴부랴 확장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우리 임원들도 주식 샀다! 라며 규판부를 끄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기술의 잠재력, 회사의 재무 상태, 그리고 최근의 기쁨과 슬픔이 엇갈린 소식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 투자자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이 회사를 좋게 보는 강세론자와 나쁘게 보는 약세론자의 입장을 나눠서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SCW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먼저 기회, 즉 강세론자들의 주장은 명확해요. PFAS라는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거의 유일한 기술이고 정부가 시장을 팍팍 키워주고 있고 WDS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아주 매력적이다. 심지어 회사 경영진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건 그만큼 미래를 믿고 있다는 신호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의 위험, 약세론자들의 경고도 정말 뼈아픕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행 위험이에요. 약속했던 오렌지 카운티 프로젝트는 계속 미뤄지고 있고 회사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주가는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페니 주식이고 이 기술이 과연 실험실을 넘어서 대규모 공장에서 진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평가는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를 보면 한 60% 정도는 이거 조만간 폭발한다. 미래를 바꿀 클린워터 테마다 라면서 기대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40%는 이거 실체도 없는 홍보성 스팸이다. 초고위험 주식이니까 절대 사지 마라. 이러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의견이 딱 반으로 갈린다는 것 자체가 이 주식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X의 한 트레이더가 남긴 이 글은 강세론자들의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주식이 특정 저항선, 예를 들어 0.60달러를 거래량을 빵 터트리면서 강하게 뚫어내면 0.70달러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주가 급등을 노리는 시선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만약 이 종목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이 5가지 질문을 꼭 던져보셔야 합니다. 첫째, 이 기술의 미래를 정말로 믿으시나요? 둘째, 계속 약속을 어기는 이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나요? 셋째, 회사가 이 위기를 벗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만약에 주가가 반토막, 아니 그 이상으로 떨어져도 밤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위험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지 아니면 클린테크라는 장기적인 테마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분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374워터. 과연 이 회사는 세상을 바꿀 혁명적인 기술로 시장을 뒤흔들기 직전의 파괴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지만 결국 자금을 다 태워버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또 하나의 유망한 스타트업일 뿐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 몇 분기 안에 나올 실적이 증명해 주겠죠. 그리고 그 미래에 베팅을 할지 말지는 오롯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374워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큰 잠재력과 그만큼의 큰 위험을 동시에 가진, 그래서 더더욱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미국 주식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